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공원에 나와서 많이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즐기고 계신데, 이러한 공원의 기능과 역할들이 조금 확대되거나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팬데믹 시대 뉴 노멀 공원의 상이라는 어떤 테마로 플레이스원 박영석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도시 뉴노멀 공원의 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원의 미래상 모색에 대해 발제할 박영석입니다. 본 발제에 앞서서 본 자료 중 일부는 팬데믹 도시 기록의 책자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했음을 밝힙니다. 뉴노멀 시대 공원의 상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팬데믹 도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의 목격자이자 당사자 또 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팬데믹 도시로서의 현대 사회, 현재는 어떠한 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전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3월 팬데믹이 발효되기 이전에 저희가 즐겼던 술집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건배하던 장면들, 또 야구장에서 침 튀기면서 응원하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는데요. 이제 그러한 굉장히 평범하고 즐거웠던 일상들이 다시 돌이키기에, 다시 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미디어에서 많이 발견하셨을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돌로레스 파크와 뉴욕 도미노 파크에서 있었던 공원 활용 아이디어 또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의 간격을 두고 흰색 원을 칠해서 각자가 공원 또는 공공공간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공공공간에서 개인이 그 공간을 소비하고 소모하되 다만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경계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와 비슷한 형식이 지난 9월에 서울숲에서 이로운 선긋기라는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된 바 있는데요.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공원의 프로그램들이 멈추거나 미뤄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로 공원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발견한 공원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공원을 둘러싼 움직임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에 대한 미래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의 재발견입니다. 본 그래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동인구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 리포트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그 기준선 0 위로 가장 도드라지게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 녹색 그래프는 공원의 이용자입니다. 공원의 이용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하단에 굉장히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고 동기간 대비 훨씬 더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회사, 사무지역, 사무실, 또 상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하반기에도 역시 이루어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변화는 하였으나 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다시 재방문율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비롯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의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서울시의 공원과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은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팬데믹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적 인프라스트럭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도시공원은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결여된 넓은 실외 개방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활동의 공간적 토대가 되며 공원 내 자연 요소는 대기와 수질 환경의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누구나 입장료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원이 발명된 19세기부터 제공되어 온 유구한 전통의 환경 디자인이자 21세기 팬데믹 시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미래적인 공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원과 공공공간을 주로 다루는 도시 건축 조경계에서 있었던 움직임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전기 발간물 특집호와 단행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인데요.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 요소에 미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가장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 경기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또한 해외 건설 이슈와 대응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코로나19 이후의 도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월간 건축사에서는 코로나19 특집호를 제작하면서 아주 세세히 다룬 바가 있고요. 공간지 6월호에서도 코로나19 이후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건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르러서는요, 역시 다양한 도서들이 준비되었었는데요. 특히 감염병 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사회,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통칭되면서 팬데믹에 직면한 조경계, 도시 설계, 건축계의 대응 전략들이 다수 쏟아진 바 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월간 환경과 조경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의 안녕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룬 바 있고요. 서울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라는 단행본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 행사입니다. 대한건축학계에서는 3월 24일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축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와 감염병, 또 코로나19 이후의 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뒤를 이었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시의 정책과 주거 관련된 위기, 또 공원 민주주의, 나아가서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 인프라 조성과 그린 뉴딜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논의들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스마트 도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었고요. 특히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들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감염병 시대에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눠진 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모전은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주제 선정과 이러한 것들을 전개하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5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슬기로운 공원 생활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아이디어 공모들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뉴노멀 문화공원과 건축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등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변화하는 도시를 담는 도시 인문학 공모 등이 있었고,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또한 협력적 연구와 제안을 위한 오픈콜 국제 공모도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공중보건부터 인권까지 코로나19가 전 방위적인 요소와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 건축 조경 분야는 팬데믹을 중차대한 시대적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보다는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발견됩니다. 이는 아마도 담론 형성의 초기 단계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또 팬데믹 관련된 단행본, 학술 행사, 공모전 등은 다양한 형식과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차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150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6가지 정도로만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공원화의 공원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르러서 공원이 아닌 곳에서 공원의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있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인과 같이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의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라든지 카퍼레이드를 통한 차량 집회, 또 나아가서 자동차 극장이 재활황을 이루었고요. 또 비축기지에서 있었던 서커스
서커스 공연이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마 2부에서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대비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 환경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의 안녕을 지원할 수 있는 유희 공간 또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있었던 임시 야전병원의 사례를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발견된 공원의 효용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건사회학적 명분을 강화하는 공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처이자 평상시에 가장 안전한 대중의 안식처라는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콘텐츠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난 특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립입니다. 재난 선포, 나이, 성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오픈 스페이스 계획 또는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유일한 인증 제도인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의 평가 항목은 매개 시설, 유도 및 안내 시설, 위생 시설, 편의 시설, 보행의 연속성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나아가서 재난 대비 유희 공간을 확보했는지, 또 동선은 분리할 수 있는지, 또 재난에 대비해서 수도 광열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인접한 공공시설과 연계성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재난 전후에 생겨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뉴 로컬라이징 도시 공원의 실험과 변화입니다. 뉴 로컬라이징 도시가 다소 생소한 언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연구 중이라서 보다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팬데믹과 같은 시대적인 경보가 발효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정보와 데이터들이 생산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정치,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정치적 기조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행위 기준이 부여하게 되고 정책들을 시행하고 감독하면서 이와 병행되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해당 정책이나 해당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시 공간을 이용하는 민간 공간이나 공공 공간을 이용하는 구성 비율이나 형태, 이용 방식 등에 대한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민간 공간이나 공공 공간의 아주 사소한 변화들, 가령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의자들을 치우고 테이블을 하나 띄우고 앉는다든지 테이크아웃만 일정 시간대에 일정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한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들은 공간의 구성 비율이나 형태, 이용 방식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 생활 세계 내에 공간들의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 엮어져서 도시 경관의 변화를 이끌고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서 도시 환경의 변화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도시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내용이 명료해지고 명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메모리얼의 공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을 기억으로 남기고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들을 기리면서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공간적인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집단 기억의 공간을 잘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언젠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공원이 또 공공공간이 그러한 막중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 미래상황까지 합쳐서 저의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배경, 또 경험, 또 시선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의미와 역할, 또 기능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공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더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021년 1월 1일에 발간될 팬데믹 도시기록이라는 책에 또 자세하게 서술될 내용 예정이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